한마디로 채권은 뭐다? 나 그렇게 정했잖아. 채권은 뭐야? 그냥 모르는 사람 많아갖고 말하기 좀 쑥스러워서 그러지? 채권은 빈문서야. 빈문서잖아. 그지? 자, 질문. 채권을 발행한다는 건 무슨 의미지? 그지? 채권을 발행한다는 것은 내가 돈을 뭐 하겠다는 거야? 빌리겠다는 거지? 그래서 채권을 발행한다면은 이렇게 해갖고 여기다가 1억. 난 1억을 빌리겠어. 그런데 여기다 조건을 달아야지. 무슨 조건? 이자. 그지? 내가 1억을 빌리는 대신 이자를 이만큼 주겠다. 누가 살래? 그럼 채권을 내가 사겠다 하면 이제 걔가 뭐야? 채권을 사겠지 면 걔가 채권자야. 채권을 발행하는 애는 뭐라고 하는 거야? 채무자. 그러니까 돈을 빌린 사람은 채무자야. 돈을 빌려준 사람은 뭐라고 하고? 채권자라고 하는 거고. 그지? 빚쟁이가 뭐야? 빚쟁이. 빚쟁이가 뭔데? 우리 빚쟁이라고 하잖아. 빚쟁이. 돈을 빌린 사람이 빚쟁이가 아니야. 돈을 빌려준 사람이 빚쟁이라고 하지. 사채업자는 얘네가 빚쟁이라고 하는 거야. 개념 잘못 아는 사람이 많더라고. 우리나라 사람들. 잘못 쓰는 사람이. 사시미. 야, 사시미를 쑤셔볼라 했겠네. 사시미는 회인데. 회로 쑤시면 좋지 뭐. 야, 쓸데없는 얘기 했어. 사람들이 개념을 잘못 잡는 게 있더라고. 자, 그러면은 일단은 설명하기 앞서서 문제는 일단 풀어야 될 거 아니야. 설명을 안 들어도. 뭐부터 할까 봤는데 어휘 문제는 없고 얘부터 해야겠지 그러면. 그지? 자, 얘가 보니까 1번에 지극기일이 나왔어. 찾아볼까? 지극기일이 몇 번쯤 다녔을까? 찾았어? 그러면 지극기일에서 요거 한번 내용 확인하는 거야. 잘했어. 지극기일에 동그라미 치고 위치를 잡은 상태에서 요걸 확인하는 거야. 지급기일이 정해지지 않는 경우 채권자가 지급을 청구해야 지급기일이 정해진다. 청구. 지급 청구. 돈 내놔. 됐나? 자, 그러면은 여기 있네. 여기지? 이렇게 해야지. 내가 누구지? 여기 오늘 밑줄 미친 듯이 많이 친 사람. 토요일에. 내가 모르겠어. 밑줄 치면 상관없는데 옆에다 번호라도 적어놓은 거야. 그래야지 나중에 확인을 할 수 있잖아. 내가 맞는지 틀린지. 제발 표시 좀 하라고. 2번. 담보물권과 가압류야. 등기부. 어디 있을까? 찾은 사람 손 들었다 내려봐. 담보물권 가압류 어디쯤에 있을까? 손 들었다 내려줘. 찾았으면. 오케이. 자, 벌써 찾은 사람 나오잖아. 왜? 문단 처음 끝. 위치를 먼저 잡으려 했지. 그러면은 담보물권과 가압류가 이렇게 끝에서 두 번쯤 돼, 세 번쯤 되네 나왔어. 자, 이제 확인해 볼게. 뭘 확인하냐면은 등기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지. 등기부. 됐나? 자, 얘 담보물권 쪽 보니까 등기. 나도 원래 몰랐는데 옛날에 집 팔면서 봤던 게 그 공시지가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실제로 그 인터넷상으로 올라와 있는 그지? 공공으로 알려져 있는 그 금액 있지? 근데 실제로 거래는 언니 공시지가로 거래가 안 돼. 그보다 더 비싸기도 하고. 어쨌든 공시라는 거는 공공이 볼 수 있도록 해놓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여기도 그지? 등기 공시. 됐지? 2번도 지울게. 왜? 내가 물건을 샀어. 이 사람이 거래해서 이걸 샀거든? 그지? 근데 알고 봤더니만 이게 누구 거예요? 얘 거 아니었던 거야. 왜? 담보로, 이게 빚 때문에 넘어간 거지. 그러니까. 실제, 그지? 그러면 등기를 떼봐야지 그걸 알 수 있거든. 그래서 원래 부동산 거래할 때 등기부 이거 떼잖아. 필수로. 자, 세 번째. 이번에는 잘 들어. 이제 3, 4번은 같이 할 거야. 세 번째는, 부동산 경매 신청 있지? 채무자 승낙. 4번, 얘도 지급기일이다, 얘들아. 강제 집행 있고, 지급기 위치 알고 있고, 얘는 뭐야? 경매 절차야. 소유권 얘기 났어. 대금 납부.
자, 문단 처음 보면 경매 절차가 어디 있는지, 경매 신청, 경매 절차 알 수 있을 거고, 지급기는 알 거고. 그럼 얘는 지금 나머지 세 개는 뭐야? 오른쪽은 아닌 거야. 볼 필요도 없지? 자, 왼쪽에서 이거 세 개 확인할게. 밑에 치고 보내매겨. 제일 중요한 작업이야, 이게. 실수하고 배너 매겨. 수능 수업은 자전거 타는 거 배우는 거 똑같아. 그지? 내가 뒤에서 이렇게 잡아주는 거야. 니네가 페달 밟고 달려야지 는다, 탈 수 있다고. 내가 니네 태우고 달리면은 니네는 바보거든. 평생 자전거 못 타요. 지문은 계속 바뀔 건데. 길자리 해줬으면, 잡아줬으면 이제 니네가 해야지. 수능 때 경제지문 나오면 오답률이 아마 되게 높을 거야. 엄청 높을 거야. 분명히 거기서 킬러 문제, 중킬러는 있겠지, 킬러. 이번에 수능 때 킬러 문제 안 낸다고 했잖아. 그래도 중킬러는 많이 낼 거란 말이지. 경제에서 다 맞으라는 건 안 해도 최대한 많이 맞아야 돼. 이런 것들은. 불가능한 게 아니겠지, 찾기가. 강제 집행 얘기 나오지? 이거는 맞지? 돈 갚아. 안 돼. 너 며칠까지 갚아. 싫어. 안 갚어. 그럼 뭐야? 강제 집행 들어가는 거지. 그 얘기 할 것 같았어. 잘 봐. (5번은) 여기일 거 아니야. 그지? 자, 여기 봐봐. 전액이 지금. 경매할 때 가장 높은 가격을 자, 이거 얼마에 사실래요? 9,500, 9,600, 1억. 그지? 그럼 가장 높은 가격에서 1억 선정됐잖아. 이건 1억에 팔리는 거잖아. 그게 전액이지. 자신이 제시했던 가액 납부니까. 그지? 적어도 자, 이거 없잖아. 채무자 승낙은. 그리고 상식적으로 말이 안 돼. 지가 왜 승낙을 해? 그지? 이거 없어. 이 내용 자체는 존재하지 않아. 그래서 3번 하면 돼. 자, 그 다음 5번, 3번, 4번 남는데 어려워? 10단 안 했어요. 이거 절대로. 자, 근데 A에 대한 이해 있지? 내 말 잘 들어. 이 중에 하나가 본문에 그냥 거의 그대로 있다시피 그냥 그대로 문장이 있어. 근데 그게 어떤 건지가 이제 문제잖아. 근데 이런 거 우리가 문제 풀 때 하나하나 다 확인하면서 작업을 들어가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 했지? 동시진행이라든가 직권이라든가, 그지? 법원 직권이라든가, 아니면 뭐야? 공적 확인이라든가, 아니면 현상유지, 압류등기라든가, 그 다음에 매각절차 개시, 그지? 권리 자동 소멸 있지? 요거를 5개를 같이 가서 본문의 A를 계속 훑어. 그러니까 시선이 왔다 갔다 해야 돼. 여기 있는 거 보다가, 막 2번도 보다가 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하지 마. 그래서 보이는 거 잡아내. 알겠지? 해봐. 이거는 쉬워. 보이는 거 잡아내면 끝나.
밑줄도 쳐. 그러면 내가 맞았구나 틀렸구나 본인이 알 수 있는 정도니까. 그 정도 수준이니까. 이따가 정답률 제로가 하나 있어. 제로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 전까지 많이 맞춰야 돼. 정답률 제로가 있어 하나. 이 중에 다 하나 보일 건데. 그러니까 이런 거는 여기까지는 내가 인도를 해주지만 그 다음엔 니네가 연습을 하고 공부를 해야지. 압류등기 현상 유지.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게 얘 게 아니야 이제. 근데 얘가 이걸 뭐 할 수 있어? 지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지 건들지 못하게 해야지. 그러니까 압류를 해야지. 건들지 못하게. 그 유명한 뭐니? 빨간 딱지. 빨간 딱지 붙인 거는 건들면 안 돼. 못 건들. 그 이제 그 빨간 딱지 붙인 게 경매를 넘어가는 거지. 내가 이거 하면서 느낀 게 어디 한번 그 경매하는데 좀 찾아볼까? 거기 경매 나온 물건은 시중보다 되게 싸게 나오거든. 그래서 실제 경매로 나온 집이나 차들도 많아. 그게 싼데 그거 아마 내가 알기로 그걸로 사업하는 사람이 있을걸? 경매 물건 해갖고. 알아봐야겠다. 자, 그 다음 3번 해야지 뭐. 아니야, 이거부터 하자. 얘랑 아까 1번 문제랑 차이점이 뭐야? 1번은 그냥 일치 브리치니까 그냥 찾으면 돼. 얘는 뭐라고 돼 있어? 요거 추가시켜놨지? 그지? 약간의 생각이 필요하다는 건데 이제 이거는 뭐가 도움이 되냐면은 이 중에 예상되는 거는 한 2개 정도 선지는 니네가 힘들 거야. 근데 3개는 쉬울 건데 그 3개 중에 정답이 있어. 그러니까 뭐냐면은 잘못 걸리면은 이제 이거 시간도 뺏기고 뭐니 이상하게 풀 수 있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딱 만약에 선지 봤는데 애매하고 잘 모르겠으면은 그걸 물음표 찍고 넘어가지 하나를 붙들고 늘어지 말란 얘기야. 다시 한번 정답 하나만큼 뭐예요? 쉬울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잠깐만. 얘는 가압류 쪽이고 담보물건과 가압류 쪽의 위치 찾기 쉽지. 그 다음에 이거 매각대금, 그지? 매각대금 매수인 이거 있을 거야. 위치 찾기. 얘는 또 뭐냐? 강제집행이 나왔어. 그지? 그리고 얘 같은 경우도 가압류 나왔네? 담보물권자 이외의 채권자. 이건 가압류 등기, 이건 가압류야. 위치 찾기가 쉬워. 그 다음에 이거는 안분배당의 주인공이지, 누가 봐도. 알겠지? 자, 한번 해봐. 그럼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거야. 3개는 쉽다는 얘기가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2개가 까다롭고. 내가 예상한 대로 나온지 한번 보자.
위치 찾는 건 다 쉬울 거야 아마. 그래서 5개 찾는 게 정해진 데가 있으니까. 다음 난 3편 내놔야죠. 이거 좋은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좀 다 기다려보려고. 민서 나온 거야 답? 그건 아닌 것 같아. 기프티콘 같은 거. 잘 되면 니네가 나한테 줘야지. 왜 내가 니네한테 줘. 감사한다고 줘야지. 고민 좀 해봐야지. 아! 공부 안 하면 담보물권과 가압류를 신경 써야 될 걸 이렇게 할까? 일단은 내가 하나씩 보여줄게. 위치를 한번. 어차피 5개 다 존재하긴 하니까. 자, 1번은 이렇게 보여줄게. 정답은 내가 얘기 안 할 거야. 1번. 그지? 그리고 이렇게. 이게 1번이야. 확인해봐. 됐어? 옳고 그러면 니네가 생각해봐. 여기 1번이야. 자, 2번. 확인했지? 자, 2번. 이게 2번이야. 매각대금 나왔잖아. 문장 잘 봐. 이건 위치만 찾은 거지. 그 다음부터 생각해봐야 돼.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닐 거 아니야. 매각대금 납부한 매수인이 매각대금 납부하면은 경매비용, 이납세금 공제하고 남은 돈을 가지고 뭐니? 채권자에 나눠준다 이랬잖아. 이게 2번이고. 됐어? 자, 3번. 다 설명해 줄 거야, 오늘은. 경제라서. 여기 있다.
여기에 3번. 맞지? 이거잖아. 동사는 이게 3번. 됐어? 봤어? 자, 4번. 4번은 가압류 쪽이지? 여기 4번. 됐어? 4번, 5번. 이게 5번. 됐나? 됐지? 정답은 그래서 이제 알 거 아니야. 이거 어딨어? 안분배당이 아니라도 있잖아. 이거랑 다르잖아, 내용이. 아닌 거 맞잖아. 아니다잖아. 자, 그리고 강제집행방법, 이거 외상대금 채권자, 뭐 대출금 상환 채권자인데, 봐봐. 아까 봤듯이 다 모두 금전 채권이래. 그런데 강제집행대 부동산이면은 격리 자체가 똑같으니까 부동산은 똑같잖아. 지금 다른 뭐 방법 다른 얘기 있어? 강제집행 방법이 다른 거? 없어. 그리고 어차피 이거야 이거. 그지? 그 다음에 얘는 맞잖아. 매각대금 납부하면 이거 빼고 그 채권자는 이게 매각대금보다 되게 적게 받지 당연히. 그럼 작다 맞잖아. 채권자들에게 배당된 금액은 매각대금보다 작다고. 1번. 아니 우선 변제권을 가지는데 채권가액 전부를 받아갔으면 우선 변제권인데 우선 변제권을 가지지 못한 경우 가압류한다고 돼 있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우선 담보물권을 가진 애는 가압류 할 필요가 없지. 조건 자체가 다른데. 그래서 몇 번 다? 4번. 야, 근데 4번은 이건 그냥 여담이지만 이상하지 않니? 처음부터 이상하다는 생각 안 드니? 의심스럽잖아 지금. 그럼 이거 틀린 사람은 아마 이거 봤을걸? 이거 보고 4번은 맞다고 생각했을걸? 그런 사람 있지. 요거 보고 잘 봐. 주어가 누구야? 1차 일반 채권자처럼 취급되는 게 누구야? 여기서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가 주어야. 그지? 가압류가 아니라 이건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는 주어가 저거고 요게 서술어고. 니네 이걸 보면 안 되지. 이거는 이걸 봐야지. 지금 주체를 지금 잘못 봤어. 지금 이거 보고 적절하다 생각했겠지. 그리고 다른 거 풀었겠지. 됐어? 자, 궁금증 잠깐 기다려. 설명 다 해줄 거니까. 자, 3번. 미친놈이야 이거 문제 만든 놈. 혹시나 해서 편집지원 이건 편집해야지. 미친놈이라고 하는 거. 혹시나 해서 왜 미친놈이라고 했냐면은 3번에 기업과 니은 묶고 있잖아. 담보물권하고 이제 일반 채권 이거 하고 있잖아. 그치? 그런데 지금 문제가 5번도 중복이 돼. 봐봐 5번도. 가압류 등기된 후에 이건 얘기 나오지. 그 중복된 문제 이렇게 나지. 원래 수능이나 무슨 이렇게 안 하거든. EBS라서 이런 미친 짓을 해. 1번. 기업은 채무자 위의 사람들에게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대. 확인해서 밑줄 쳐볼까? 비용문단에서. 이건 쉽지. 채무자 이외의 사람들에게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이거 아니야? 주장할 수 있다? 1번 지울게. 자, 벌써 오답률이 줄어들었잖아. 근데 이게 문제가 좀 그런 게 잠깐 할 시간을 줄게.
이거 스포하면 쉬워지기 때문에 일단 해봐. 나머지 2, 3, 4, 5번. 슬기롭게 풀어. 슬기롭게. 융통성 좀 가지고. 어려워 이것도. 오늘 어려운 거 하는 거야 지금. 답이 나왔어? 연우? 아 진짜? 넌 이게 쉬웠니 어려웠니? 네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아침인지 모르겠는데 애매한 거야? 다른 다른 경기 중에 비해 막 어려운 수준이었어요. 얘들아, 첫 번째 얘기해 줄 건 첫 번째 하나가 뭐냐면은 나 같으면 1번부터 5번 중에서 요 두 개 선지를 우선적으로 풀 것 같아. 우리가 계속 그동안 봤잖아. 뭐냐면은 느낌 냄새가 나. 올해도 이거 있었잖아. 우리 3월인가? 무엇과 달리 선지 하나 있는데 그게 정답이었잖아. 이 무엇과 달리라는 이 문장의 선지를 만들 때는 의도적인 거든, 되게 상당히. 나 같으면 어쨌든 둘 중에 하나를 먼저 했을 것 같아, 순서적으로는. 이건 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근데 웬만하면 다 걸리더라고, 항상. 우리가 그런 경험을 많이 해봤어, 그래도. 자, 그리고 또 내가, 잘 봐. 이거 어려운 이유를 알려줄게. 강제집행이 부동산의 경매 절차를 거쳐야 냈지. 이제 경매 절차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경매 절차에서 계속 얘기 나오는 거야. 지금 이 전체가 다 뭐냐? 요거 얘기하는 거거든. 요거 얘기하는 거야. 그잖아. 그 부동산 경매 절차에 관련된 내용들이야. 자, 담보물권이랑 감리라든가 있지. 자, 그런데 잘 봐. 이번에는 지급기일이 되기 전에는 강제 집행할 수 있다. 현명하게 생각. 여기 아까 이거 지금 오고. 그지? 이거 지급기일이 지났을 때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강제 집행은?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사실은 2번은 좀 현명하게 2번은 지울 수 있어. 여기 때문에. 마찬가지 5번도 마찬가지야. 법원이 지명한 경매 절차를 거쳐야 배당받. 이게 다 경매에 따른 건데 지금. 그러니까 사실 2번, 5번은 그렇게 했어야 돼. 그래서 3, 4번 중에 고민을 했어야 돼. 그럼 3, 4번 중에 뭘까? 그럼 좀 쉬워지려나? 둘 중에 하나 고른다면? 니네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 넘어갈 수도 있지만 니은과 달리 기억과 달리 있으면 일단 걔를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돼. 보통 시험 1위 문제를 낼 때는 이 와 달리 갖고 장난을 치는 거거든. 그러니까 니은과 달리인데 니은이 맞을 수도 있는 거고. 그지? 기억과 달리는 오히려 기억이 맞을 수 있고. 보통 이렇게 하더라고. 믿거나 말거나. 손해볼 건 없으니까. 난 우선권만 준 거지. 뭐 무조건 이건 답이다 이 얘기는 안 있어. 그지? 자, 니은 보면은 요거. 그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대. 다음. 그래서 3번이 틀렸어. 니은도 배당받을 수 있어. 됐나? 자, 이제 오답률 100%짜리 5번. 요 정도까지는 같이 가볼까? 자, 근데 이게 오늘의 하이라이트라서 담보물권 정의 잘 봐. 목적물의 매각대금으로부터 자신의 채권 가액 전부를 받아갈 수 있는 권리는 우선 변제권이야. 매각됐으면 내 거는 전부 다 나요. 담보물권. 그지? 근데 가압류는 요게 중요해. 이거 밑에 쳐.
항상 이 표지 다만 이런 거 조심해야 돼. 이게 함정. 하지만 그러나 잠깐 이거는 이거야 라고 하지. 다만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그리고 원칙은 뭐였어? 안분배당이지? 안분배당. 아까 각자 채권의 비례를 받는 거. 자, 사실은 이 문제 풀 때 필요한 건 요 딱 3개야. 다른 건 필요가 없고. 여기까지는 해줄게. 해봐 한번. 요것도 잠깐만 해볼까? B, C, D는 A에게 각각 2억씩을 빌려준 거야. 그런데 배당 뱃돈은 얼마야? 3억이야. 지금 얘네가 6억을 받아야 되는데 얘는 3억밖에 안 남은 거야. 그럼 3억을 어떻게든 얘네가 뭐야? 가져야겠지. 답 체크. 어제 거의 대부분이 하나의 오답이 나왔어. 이거 맞추면 천재. 욕심나지? 욕심나지 않아? 볼 건 그게 다지만 맞추면 천재. 내 얘기하는 건 아니야. 서윤이 풀었어? 아픈 거 아니야? 아, 그렇게. 답보 읽고 가는데 뭐 정독에도 상관없어. 거기 필요한 거니까. 뭐 읽어도 상관없는데. 지민이 풀었니? 오답률 100%라니까? 이게 되게 중요하다, 얘들아. 순서. 이게 순서에 따라서 지금 결과가 완전히 천차만별이 달라질 수 있어. 기다려봐. 연우. 나왔어? 서연이? 민서 너 포기했지? 표정으로 포기한 걸 얘기해버리네. 진. 안 나왔어? 몇 번 냈어? 야, 골고루 나오네, 답이. 모르겠어? 그래. 이거 나왔으면 좋겠는데, 수능에. 가능한 거니까 어쨌든 간에, 그지? 수특이니까 가능하지. 정확히 배워. 일단 담보물거를 생각해봐. 얘는, 그지? 우선 변제거니까 만약에 3억이 나왔잖아. 얘가 신청을 때려버리잖아. 그 얼마? 얘는 2억을 가져가 버려. 그러면 C, D는 1억 갖고 안분배당해야겠지? 1억 갖고 안분배당하면 얼마씩 가지면 돼?
5천씩 가져가는 거야. 1대1이잖아 어차피. A, B는 따질 필요 없어. 얘는 가져갔고 이제 남은 1억 갖고 CD가 뭐야? 안분 배당을 해야 돼. 그럼 5천씩 가져가는 거야. 근데 담보물건을 하기 전에 얘가 가압류를 먼저 해버린 거야. 여기 봐. 가압류를 해도 얘는 뭐야? 안분 배당만 맞아. 담보물건이 안 됐는데 가압류 신청을 해버린 거야. 그래서 3억이 떨어졌잖아. 누가 가압류 신청했냐면 C가 가압류 신청했거든? 얘는 얼마 가져가는 거야? 1억을 가져가는 거야. 가압류는 이거밖에 안 돼. 안분배당에 대한 권리밖에 안 돼. 그 대신 담보물건은 뭐니? 막을 수는 있어. 담보물건을 막는 정도밖에 안 돼. 그리고 지가 먼저 해봤자 어차피 가져가는 건 1억이야. 3억을 받았으니까 얼마? 1억을 가져가는 거지. 그지? 근데 가압류를 나중에 해버리면 어떻게 되냐 이거지. 아까 했지만 담보물건이 먼저 해버리고 가압류를 나중에 하면은 담보물건 2억 가져서 1억 갖고 뭐야? 5천 5천에서 C는 가압류를 해도 5천원 가져가. D는 아무것도 안 해도 어쨌든 5천원 가져가는 거야. 근데 이게 순서가 중요해요. 맞춰봐. 아까 보니까 정답이 한 명인가 밖에 안 나왔어. 내가 얘기했던 그 가장 많은 오답을 제일 많이 나왔고. CD가 모두 가압류하지 않았으면은 1번 같은 건 틀리지. 얘가 지금 B가 뭐 했다니까? 담보물건 설정했다니까? 그러면 각각 1억씩이 안 돼. 이미 B는 얼마 가져가? 2억 가져가야지. 가압류하지 않았으면. 이건 틀려. 뭘까? 바로 알려주면 재미없지. 재미도 없고 니네가 이게 제대로 이해 못한 거니까 지금 바로 알려주는 거야. 넌 ESF인가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 거 맞아? 난 이거 쉽게 들어가면 쉽게 빠져나가서 그래. 이 내용이 좀 어렵게 들어가지 어렵게 나가더라. 아까 제일 많이 나왔던 오답이 뭐냐면 3번이었어. 가압류 등기되기 전에 B가 담보물건을 설정했잖아. 그럼 B는 2억이 맞는데 C는 1억이 맞는데 왜? 2억 빼갔으니까 1억 갖고 안분 배당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얘는 1억을 배당받는 게 5천이야. 5천. 3번은 틀려. 1억 배당 못 받아 어차피. 남은 돈이 1억인데 거기서 안분 배당해야 되니까. 가압류는 안분 배당해야 된다니까. 1억에 대한 안분 배당이야. 가압류를 먼저 했으면 3억에 대한 안분 배당 했을 텐데. 늦었어. 담보물건이. 그지? C가 가압류를 했고 그 나중에 담보물건을 설정이 됐어. C는 가압류를 먼저 C가 그러니까 3억에 대한 가압류가 된 거야. 그럼 얘 얼마 가지고? 1억 가져가잖아. 1억 가져간 거야. 그 다음에 D는 빙실처럼 가만히 있고 B가 뭐 한 거야? 담보물건을 설정해버린 거야. 그럼 2억 그대로 가져가지? D는 망한 거지. 그래서 2번이야. D는 망했지 뭐. 가압류를 해서 1억을 챙겼어 C가. 그럼 2억을 가지고 뭐니? 나눠야 되는데 얘가 담보물건 했으니까 D는 망한 거고. 그럼 얘 봐봐. CD가 모두 가압류를 했대. 가압류 등기가 되는 담보물건 했으니까 일단 CD 모두 가압류 했으면 C, D 다 더하면 1억이야. 그럼 B는 이제 1억밖에 안 남았어 어차피. 그래서 1억씩 되는 거지. 다 1억이지 뭐. 가압류 신청해봤자 어차피 3억에 대한 1억씩이니까 B, CD가. B가 담보물건 설정안에 CD의 순서로 가압류를 했대. 그럼 B는 이게 맞는데 C는 1억이 아니지. 어차피 1억에 대한 가압류니까 5천이지. D는 아무것도 안 해도 5천원 받아. 알겠어? 요 얘기야. 그러니까 담보물건과 가압류가 그 얘기야. 자, 생각해봐. 내가 부동산을 매입을 했는데 이게 보니까 등기에 담보물건이 잡혀있는 거야. 그럼 난 이거 내가 샀지만 이 물건 내가 샀지만 내가 돈을 얘한테 줬지만 내게 아닌 거지. 그러니까 얘한테 2억을 빼줘야 되는 거잖아. 그게 사기야. 그래서 등기를 꼭 떼봐야 되는 거야. 이게 그런 게 설정이 되는지 안 되는지 봐서. 안 그러면 그게 만약에 그렇게 되면 내가 샀지만 얘한테
그 빚진 놈, 빚진 놈. 걔한테 돈 주고 샀는데 산 물건이 뭐니? 얘 담보 물건 설정한 사람한테 뺏기는 거지. 사기당하는 거야. 부동산 사기지, 부동산 사기. 그지? 그리고 요거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배당, 어쨌든 매각. 경매를 붙여. 그럼 경매에서 이제 경매를 하겠지? 그러면 이게 원래는 원가는 3억짜리면은 그냥 팔면 3억에 팔 수 있는데 경매하면 이거보다 더 떨어져, 가격이. 2억에 팔았어. 그지? 그러면 국가에서 뭐야? 매수인이 그 경매에서 돈 산 사람이 매수한 거잖아. 산 사람이잖아. 그래서 내가 2억에 샀어. 2억 납부하면 법원이 여기서 이거 떼. 그 나머지 나왔지. 그러면 1억이 남은 거야, 만약에. 1억의 채권자들이 같은 비율로. 같은 비율에나 이제 많이 빌려준 사람이 비율을 좀 더 높이는 거지. 그래서 얘가 나왔어. 배당될 수 있는 돈이 1억인데 갑은 1억, 병은 3억을 빌렸단 말이야. 그러면 1대3으로 나눠주는 거지. 1대3으로. 그래서 얼마? 1대3의 비율이니까 얘는 2,500, 얘는 7,500 배당합니다. 이게 안분 배당이라고. 비율들. 그러니까 돈 함부로 빌려주면 안 돼.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외상거래에서 발생한 물품 배당, 알잖아. 우리가 보통 물건을 바로 현금 박치기 안 하거든. 모아서 이렇게 한 번에 한 달에 한 번씩 결제하기도 해. 근데 그걸 만약에 이제 물품대가 내 돈을 안 내면 이렇게 외상되고 대출금 상환 채권이야. 뭐 대출금 돈 빌리는 거지. 임대차기에서 발생하는 임대인의 차임 채권. 임대차기야 뭔지 알잖아. 내가 보증금을 만약에 보증금 같은 거 돌려받은 보증금을 안 줘. 그지? 내가 보증금 냈는데 보증금을 안 돌려줘. 내가 근데 뭐 아니면은 그런 경우는 거의 힘들어 요즘에는. 월세를 이제 안 내고 근데 보증금도 다 깐 거야. 근데 월세를 계속 안 내. 그런 것도 뭐니? 임대차기에서 발생하는 차임 채권이죠. 그래서 이건, 자, 그리고 요거 중요한 거 하나 얘기해 줄게. 알아야 될 거. 경매는 법원에 경매 신청하는데 그걸 확인을 해줘야 돼. 예컨대 갑이 소유한 이 부동산에 대해 우리 경매 신청하려면은 채권자라는 사실도 밝혀야 되고 채권액도 확실하게 지급기에도 알려줘야 돼. 법원이 그걸 인정해줘야 돼. 그걸 확인해야 되는데 확정 판결이 났을 때만 뭐 할 수 있는 거야? 경매에 들어갈 수 있는 거야. 확정 판결 났을 때. 이거 오래 걸리겠지. 확정 판결 나려면 얼마 걸릴 것 같아? 민사소송도 확정 판결 나는데 오래 걸릴 수 있거든. 나 그때 내 차, 그지? 내 차 긁은 거, 주차한 거, 어떤 할아버지 긁었잖아. 앞차에 긁었는데 범퍼는 본인이 인정했는데 그 위에 유리는 인정, 그지? 헤드라이트는 인정 못한다고. 그래갖고 내가 보험회사니까 보험회사에서 그러면은 일단은 요거를 보험료리 지급 수리를 하고 보험회사 수리를 해주고 얘네가 이제 민사소송 들어가는 거야. 근데 거기서 하는 말이 1년 정도 걸릴 수도 있대. 얼마 되지 않는 건가. 1년이 걸릴 수도 있어. 그러니까 분명히 얘는 중요한 게 뭐야? 확정 판결을 나야 돼. 3심까지 가겠지? 확정 판결 나려면은. 거기까지 가서 확정이 되면은 강제 집행이 가능한 거야. 야, 이거 빚지고 배째라면 진짜 돈 빌린 사람 오래 고생하네. 그래서 오래 마음 고생하지. 이제 압류가 되면은 이제 이게 다 됐을 때 딱지를 붙이는 거야. 됐어? 이해됐지? 이해 안 되는 부분 있어 혹시? 요거 이제 이해됐어? 확실하게? 나중에 한번 다시 봐. 이해 안 되는 거.